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 방송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2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함께 집중호우로 대량 폐사 피해를 입은 강진 마량면 마량해역 정복 양식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를 살피고 복구 지원 단가 인상 등 현실적인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5에서 7일까지 3일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마량해역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담수가 유입돼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서 전복의 생리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 32어가에 전복 2,291만 마리 전량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문성혁 장관에게 현재 수산생물 복구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평균 23.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50% 이상으로 인상하고 종자 배양장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 보상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 대응 능동형 가두리 그물망 설치 사업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3일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인재육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호남산업 주식회사 3천만 원을, 두산지게차 순천판매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을, 진형식 법무사 3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의 후원금을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성적 우수 학력신장, 특기자, 저소득, 외국인 유학생 등 2,201명에게 18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김명남 회장 등 40여 명의 회원들은 지난 12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인 여수시와 시의회에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강재원 의원이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을 발의해 과반 이상인 15명의 시의원 찬성으로 여수시와 시의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여수지회는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결의안이 통과된 지 2개월이 넘도록 여수시에서 제출한 협의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시간만 보내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합동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해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난 15일 전라남도에 전남 지역 수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써달라며 긴급 구호 물품 사랑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은행 송종욱 행장과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 주민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사랑꾸러미 1,000상자가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랑꾸러미는 라면, 즉석밥, 위생용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수해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포시가 지역관광 추진 조직인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낭만과 설렘의 시작,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목포시와 지역관광 추진 조직인 목포문화재단이 진행하기로 한 목포 일주일 살기는 한 달 여행하기, 일주일 살아보기와 같은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이 낭만항구 목포의 신면목을 경험하고 감상을 SNS에 공유, 홍보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낭만과 설렘의 시작, 목포 일주일 살기는 목포를 구석구석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를 설정해 4회차로 나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4회차로 나눠 목포 일주일 살기를 운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1회차는 어반 스케치 목포를 담다라는 주제로 목포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회차는 목포 구미를 맛보다라는 주제로 전남 서남권의 싱싱한 수산물이 모이는 목포에서 구미를 비롯해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3회차는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 목포를 만나다로 지붕 없는 박물관인 근대 역사 공간을 비롯해 노을과 야경이 아름다운 대반동 춤추는 바다 분수와 해상무대 불꽃 쇼가 한데 어우러지는 해상 판타지 쇼 등에서 목포의 과거와 현재를 경험하게 되고, 4회차는 설렘의 시작 목포 문학에 스며들다로 근대 문학의 산실인 목포에서 전국 최초로 열리는 문화 박람회에 참가해 목포 문학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차별로 팀당 1명에서 4명으로 구성한 20개 팀을 전국에서 오는 26일까지 모집해 1에서 3회차는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그리고 4회차는 오는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목포 일주일 살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 참가자들은 체류 기간 동안 숙박비를 지원받고 체험비 등을 할인받게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체류 기간 동안 팀 인원수에 따라 하루 4만 원에서 7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받으며 관광과 문화체험비를 할인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 살기 참가자들은 SNS 업로드와 인생샷 찍기 등 간단한 미션이 주어지며 참여 종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여행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목포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목포문화재단 측은 소상공인과 마을기업이 제공하는 알찬 혜택들을 준비했다며 일주일 살기가 목포의 구석구석에 있는 매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해 목포 일주일 살기 사업이 새로운 체류형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시의회가 경도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를 위해 관련 예산 불승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 경도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불승인 등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15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 결의안을 발의한 이 상우 의원은 최근 경도개발 실시 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했던 관광시설 사업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본래 취지에 맞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에서도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신축을 우려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전남도 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 보건복지 환경위원장은 경도 레지던스를 건립 분양해 개발 이익을 배분한 후 청산하는 특수 목적 법인인 GRD 벨로먼트 주식회사가 제출한 레지던스 신축 계획이 1차 재검토 의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정도를 추구하는 수준에서 조건부 의견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등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까지 이루어진 데 대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미래에셋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특히 여수시의회는 관련 기관인 전남도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시 등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먼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경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입장을 전환하라고 요구했고, 전남도는 관련 계획을 불허하고 여수시도 이 같은 움직임으로 방관하지 말고 건립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은 지역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라며 반발하자 지난 5월 20일 사업 재검토를 선언했으나 경도 주민들이 사업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반대했던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바꾸자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셋의 사업 결정이 여수시 의회가 강력한 사업 철회 촉구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도 관광단지의 레지던스 11개 동 1184실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여수 지역 숙박업소들은 숙박시설 포화에 따른 침체를 우려하고 있어 관련 기관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재단법인 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1 국제농업박람회 D-100을 즈음해 비즈니스 박람회로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업무 협약에서 농협중앙회와 국제농업박람회는 전남 농업농촌 발전에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으며 2021 국제농업박람회의 마스코트이자 대표 얼굴인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배아현을 위촉했습니다. 지난 1월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 사단법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8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따뜻한 순천시를 만들고자 센터를 이전하고 지난 15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순천시 덕암길 구덕연동 주민센터 건물에 자리하고 있으며 1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세탁실, 2층은 센터 교육장으로 자원봉사자와 단체에서 활용하고 3층은 현재 덕연동 예비군 이중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함께하는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의 복잡 다양한 문제 해결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15일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장,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윤난실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 김하공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의제 실행 협약을 했습니다. 순천만 습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열린 관광지 우수 사례에 선정돼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시설 환경 개선과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조성 등에 지원받은 예산을 활용해 이동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순천 루카스 갤러리에서는 5인 5색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김소희, 김주연, 박정경, 옥혜선, 조은정 등
한국화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5명의 작가들이 모여 채색된 먹향기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낸 작품이 선을 보입니다. 꽃과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그려낸 먹의 느낌과 따뜻한 색감을 더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또 먹의 농도를 이용한 캘리그라피 작품은 현대적인 미적 감수성과 전통적인 미적 가치를 표현해내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에 빠지게 합니다. 5분의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을 통해서 작품들마다 작은 소품이지만 그 구성이나 느낌이 굉장히 알찬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매력을 느끼고 또 자신만의 아름답게 느껴지는 작품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뭔가 생각을 잠시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자신만의 휴식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림을 통해서 작가님들이 보여주시는 작품 세계 속에서 꽃이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도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카스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획전과 강연 등으로 예술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매회 다른 주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주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잠시나마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휴식 같은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